자, 오늘은 실제 도면에서 열교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건축도, 건축 평이 단면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주택은 약간 박스형 주택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외기를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여기 연결 부분, 여기가 외기니까 실내와 실외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열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벽체, 이쪽 끝, 날개벽, 그리고 데크가 연결되는 기초 부분들이 다 열교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외기 쪽에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현관이 있고 계단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만나는 요 벽체, 만나는 요 벽체,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 기초 부분들이 지금 다 열교가 발생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지하 1층이었고 이제 1층 평면도를 보면 외부에서 연결된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도 열교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연결이 되면 열교가 생기고 계단 찬 부분도 열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캐노피 같은 것들이 달리게 되는데, 이게 콘크리트가 될지 아니면 다른 건식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캐노피 같은 경우에도 열교가 발생이 됩니다. 2층 표면도에도 지금 외기에서 연결된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이 열교가 발생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요소가 열교가 발생이 됩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연결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열교가 발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여기서 열교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제 인면도에서 이제 열교를 확인을 해볼 건데,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이 지금 외기 쪽이잖아요. 그러면 외기에서 연결된 이 인테리어 요소들, 여기가 이제 열교가 발생이 될 겁니다. 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 같은 부분들. 측면도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 여기는 이제 파라펫이 벽체랑 만나는 이 부분이 열교가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인데 여기하고 여기. 징크니까 여기도 아마 뭔가 매달기 위해서 뭔가 조치 필요할 거고, 여기. 여기는 징크를 매달기 위해서 뭔가 구조형 열교 차단제가 됐든 뭐 팁스 프레임이 됐든 그런 자재가 필요합니다. 단면도에서 보시면 요 건물 내부하고 외부 기초 부분이 항상 이제 열교가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열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유리창 하부 쪽 만나는 기초 부분들도 열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파라페 건물 벽체가 만나는 부분, 여기도 열교가 생기게 되고, 요 인테리어 요소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열교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체와 관련된 건 아닌데, 보시면 측면에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단열재가 있는데, 여기는 이중 벽체로 해서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콘크리트 월이라고 해서 따로 벽을 치는데, 단열재를 관통하는 콘크리트가 생기게 되면 이게 또 열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면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열교고, 외부 인테리어 요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체로 관통하는 콘크리트, 그리고 이런 처마부터 돌출되는 부분들이 열교가 되겠습니다. 이 기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단열을 보강하고 여기를 단열을 보강해서 하부까지 단열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통매트 기초로 설계를 해가지고 단열재 이렇게
감싸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콘크리트 그 바닥에 까는 단열재가 압출법 보온판만 허용이 됩니다. 압출법 보온판은 물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하부에 쓸 수 있는 단열재고, 가등급 단열재라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부 계단이 형성되는 쪽인데, 항상 그 열교에서는 외부 계단이 좀 문제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콘크리트 그 건물 벽체와 떨어져서 시공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구조 검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계단 찬 부분을 이제 열교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교가 생기는 겁니다. 네, 건물 그 열교하는 별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계단이 지하층까지 생기게 되는데, 지붕이 뚫려 있으면 비가 들어가면 이 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잘 해주시고, 특히 창문 주변 같은 경우에 여기는 타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타일 시공이 이렇게 시공이 되면 여기가 다 열교가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문 주변 부위를 열교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디테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도에서 그 평입 단면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구조도에서 실제 저희가 발생하는 열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 1층 구조 평면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검토했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외부 테라스가 돼서 이제 열교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열교 그 구조를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동뒷기초로 둬서 떨어뜨리면 열교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구조 검토할 때 애초에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벽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건물과 떨어진 걸로 구조 검토를 하시면 이 부분들은 열교 차단제를 안 써도 되거나 혹은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써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 쪽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구조적으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조 검토를 하시는 게 향후에 구조 열교 차단제를 썼을 때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층 구조 표면도에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열교가 생기는 건데, 건물과 분리해서 이쪽 부분들을 다 독립적으로 구조 검토를 하게 되면 열교 차단제를 안 써도 되거나 혹은 최소한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에 열교가 되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도 열교가 생깁니다. 지붕도 현재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열교 생기고, 여기하고 여기가 열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견적이 나갈 때는 요 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슬라브들의 배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견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